월요일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에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기차, 2차 전지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에 계속 미국 대선 이후의 후폭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주식시장에서도 2차 전지 기업의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를 사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지난 금요일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정부에서 영향력이 클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까지 동의를 했다. 이런 내용 담아 있었거든요. 자, 우리 시장 열리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형 기업들까지 주가가 12% 넘게 빠졌습니다. 2차 전지 대형 업체 3곳에서만 시가총액 14조 원 가까이가 사라졌고요. 공급망에 있는 그 기업들 주가도 10%, 15%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기차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 이거 충분히 예견됐던 것인데도 구체적 내용이 나오자 시장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이게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이 있고 그렇죠. 기업에 주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목표는 탄소 배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늘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기업들에게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로 그 보조금을 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네. 자, 우리 기업들도 이 유인책의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지난 3분기 4,4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는데 AMPC라고 부르는 이 미국 정부 보조금을 빼면 소폭 적자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의 그 단순한 덧셈 뺄셈만으로는 이 기업이 받을 충격을 충분히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보조금이 없었다면 이 생산 비용이 높은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설비 규모도 지금처럼 늘려잡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짓고 있는 공장은 더 큰 문제지만요. 이미 완공된 공장도 이 놀리게 된다면 기업에 엄청난 손실,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신중론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확정된 게 아니고요. 법안 전체가 폐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네. 자, 그것의 가장 큰 근거는 그 IRA 수혜 지역의 의원들이 바로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입니다. 네. 자, 이들이 과거 이미 이 법안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이 경우에 법안 폐지에 필요한 의석 60%는 확보할 수 없고 법안 일부를 수정하는 데 필요한 이 과반 의석도 넘을 수 없는 현실적인 의회 상황 때문입니다. 네. 자, 하지만 이 보조금을 주는 3,690억 달러 이거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느냐?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미국 내 기업들이 세금 등을 포함해서 10년 동안 7천억 달러를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이렇게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의 내용을 손보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논의가 어디로 튈지 아직 긴장을 풀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우리 기업들 또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기업들은 큰 방향에서는 이미 예상을 했던 것이라서요. 구체적 정책이 나오면 투자 시기나 생산 제품을 좀 바꾸는 걸로 대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그런데 작년까지 미국으로 들어온 해외 투자를 국가별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20%를 차지합니다. 이 최대 투자국이 된 거죠. 네. 자, 거기다가 배터리 산업은 특히 우리 기업을 제외하면 세계 시장에서 사실상 중국 기업만 남게 됩니다.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를 늘린 우리 기업들이 손실을 보는 거는 결국 중국 기업을 돕는 결과를 낳고요.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공급망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는 그런 입장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설득 논리입니다. 네. 미국 내 전기차 제조업 기업들의 모임인 제로 배출 교통협회 제타가 있는데 이게 지난주 그 같은 보도에 대한 입장을 냈어요. 자,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중국과 경쟁을 하려면 이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예. 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충격을 받은 또 다른 분야는 반도체겠죠. 그렇죠. 예. 지난 주말에 대만 업체 TSMC에 66억 달러, 약 9조 원 정도의 보조금 지급 약속했다라는 게 미국 백악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현 정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 이전에 이 계약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새 행정부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 짓도록 이 보조금 지원하는
반도체법까지 폐지 또는 축소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임기 막판에 이 성과를 아주 재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데도 지난주 내내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크게 빠졌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이 반도체 대형 기업 30개 주가가 모두 떨어졌을 정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면 보조금 없이도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었을 것이다. 이런 과격한 발언의 여파라는 분석인데요. 네. 자, 관세를 내는 거는 당연히 해외 기업들이지만 이 국제분업위에서 구축된 반도체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걱정을 한 겁니다. 자, 앞으로 산업 영향이나 이 외교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트럼프 정부 일기와 비슷한 행보를 보일지 한동안은 미국 내부의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